오늘은 저와 제 와이프가 한 3년 전까지 신천지들한테 작업을 당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썰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포섭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제가 당했던 거, 저희 와이프가 당했던 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그 시절 그때 그 충격이 좀 있어가지고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한 5년 전에서 6년 전, 5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가 이제 대학교 때 동아리로 활동하는 엽서 만드는 동아리를 했었대요. 근데 그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하는 오빠가 이제 어떤 여자분을 하나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빈티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저희 매장을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는 저희는 모르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은 신천지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와이프하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 계속. 근데 다른 뭐 신천지 뭐 작업 기간이 보통 들어보니까 뭐 길게는 6개월까지밖에 안 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2년 반 동안 작업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 넘어가니까 거기다가 저까지 껴있으니까 얘네들이 작업 기간을 엄청 오래 뒀고요. 보니까 또 중요한 게 작업 기간에다가 이 사람들이 동원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 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막뭐 배우고 막 할 때 그때 봤던 사람들만 한 열 몇 명 정도 됐고요. 뭐 거쳐 지나간 사람들은 한 3, 40명까지 돼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고민을 많이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고민 중에 이제 저희 딸 그때는 저희 딸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 딸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토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막 들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둘이 좀 많이 친해졌나 봐요. 이게 사람이 고민을 얘기하고 이 고민을 들어주고 이러면 급속도로 친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와이프가 그런 식으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와이프가 거기서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와이프도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뭐 캘리그라피 뭐 동호회 같은 그런 모임에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공개됐잖아요. 전주 쪽에서 이제 공개된 곳 중에 한 군데인데 덕진구에 있는 아트센터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가 신천지의 소굴이었던 건데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는 왜 신천지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아예 2년 반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시회도 한다 뭐도 한다 뭐 해가지고 저도 사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 것도 막 전시하고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한 명을 보니까 포섭 방법이 그거였어요. 한 명이 고민을 들어주고 이 고민을 들어주고 친해지면 또 다른 누군가를 소개해줍니다. 이 소개해주고 또 친해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계속 누군가를 계속 소개해줍니다. 결국에 그 인원이 저희가 봤을 때 한 열 몇 명?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친한 사람들이 열 몇 명 정도 됐던 거예요. 저희 매장에도 하루 종일 있을 때도 많았고 어디 간다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누가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를 가게 되고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뭐 평화에 뭐 어쩌고 막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전에 기억에.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느낌이 이제 신천지 같은 느낌이 딱 그때 들었거든요. 이단이 하는 그런 모임 뭐 평화를 상징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 남문 그 광장 있잖아요. 거기 신년 옆에서 이 뭐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 오라고 해서 놀러 간 거예요. 저희도 갔는데 뭐 비행기를 접어서 친다. 근데 그 일원 중에 한 명이 이 캘리를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이 뭐 자리를 잡고 뭐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야 여기 신천지 같은데 너 여기서 왜 이런 거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니 그런 게 뭔 상관이야? 아니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게 뭔 상관이야? 생각해 보니까 저희만 신천지가 아니고 그 아트 센터라는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을 작업하기 위해서 모였던 신천지였던 거죠. 근데 이게 저희는 기간 2년 반이 걸렸고요. 2년 반 동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저희는 뭐 매장을 하기 때문에 어딜 나가지를 못해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장에 오고 매장에 왔다가 뭐 놀다가 가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뭐 그림도 저희 매장에 와서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진짜 많긴 했어요, 사실. 2년 반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짧게는 뭐 길게는 6개월 갔다는 진짜 길게 2년 반 동안 저희를 작업을 했으니까요. 인테리어를 직접,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대학교 부전공으로 인테리어 전공을 했지만 그래도 실전에서는 거의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명을 또 소개받게 됩니다. 그 중간에 남자분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 남자애가 인테리어는 잘 못하지만 이 용접도 하고 이 나무 뭐 이제 뭐 기본적인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일을 잡아올게. 네가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몰랐죠. 근데 거의 이제 뭐 큰 공사만 한 두세 개 했을 거예요. 하고 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잠수를 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쭉 그런 관계를 쭉 이어갑니다. 한 명이 소개받고 이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때까지 2년 반 동안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안 했냐 했더니 매장에 있으면서 뭐 이상한 뭐 그림 같은 거 그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새 그런 것도 그리고 뭐 산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리면서 뭐 성경에 대한 말을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했대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절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수긍을 안 했던 거죠.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 저희는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 빼고는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네,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이 해도.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2년 반의 마지막에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저희한테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이 뭐라고 하죠? 복음방을 데려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소개받은 사람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장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우두머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데 저희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뜬금포죠. 근데 저희 매장을 하기 때문에 손님으로 온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다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어떤 이 우두머리가 저한테 너의 운명을 좀 봐주고 싶어 한다. 근데 그래 알았다 하고 저는 이제 사실 뭐 그냥 뭐 공짜로 봐준다고 하고 해가지고 저희 매장 옆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오셨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이상한 점이 좀 많았어요. 그때도 뭐가 많았냐면 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년 반 작업을 당했잖아요. 2년 반 작업 당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캐갔겠죠. 진짜 많은 정보. 와이프가 그 전부터 쭉 엄청 많은 양의 이 정보를 그 신천지들한테 뿌렸겠죠. 계속 고민을 상담하면서 상담이 그 사람들의 업무였으니까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거, 우리 애기들에 대한 거, 와이프에 대한 걸 그 선교사님이 정보를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 처음 봤고 뭐 과거에 뭐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부터 해서 너무 세세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의심이 들었던 거죠 사실.
아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있었는데 이 선교사라는 분이 이 전주 종합운동장 그 앞에 쪽 건너편에 보면 일양병원하고 사이에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로 그 며칠 후에 자기가 시간이 되니까 그 앞에서 만나자. 내가 사주를 뭐 사주처럼 점을 좀 봐주겠다 해서 갑니다 제가. 근데 그날은 와이프는 어차피 매장에 있고 저는 그냥 혹시나 하나만 뭐 그냥 공짜로 봐준다고 해서 가게 됩니다. 가게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이게 신천지 건물이다 뭐 이런 그런 걸 아예 들은 적도 없고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들어갈 때까지도. 근데 딱 들어가면서 무슨 뭘 느꼈냐면 뭐죠? 이랬어요 진짜. 여기 뭐죠? 왜냐면 딱 들어갔는데 그냥 칸막 그 이 방이 몇 개가 있었어요. 진짜 몇 개가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옆방도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였냐면 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녹색 칠판이 진짜 딱 하나 크게 하나 있고요. 여기 테이블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이렇게 쫙쫙 몇 개 있고. 근데 이 테이블하고 의자에 앉았죠. 둘이 앉았는데 다른 분이 한 명 왔어요. 그 처음에 저를 소개해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소개 매일같이 붙어있던 그 여자분이 같이 왔고요. 제가 있고요. 건너편에 이 전도사라는 신천지 전도사라는 이분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분명히 오라고 할 때 뭐 사주 같은 걸 봐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뭘 느꼈냐면 그런 걸 하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빠져나오고 싶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2년 반 동안 사람이라는 게 저하고는 별로 안 친했지만 와이프하고 친했잖아요. 그렇다고 와이프하고도 이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뭐 이단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자리를 뭐 말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예. 그러니까 저는 관심 없으면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마음에도 안 담아듣고 머릿속에 안 담아듭니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막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 이제 나 가는데 내일도 시간 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일 그날은 그 다음날 바빠가지고 내일 안 됩니다. 근데 그럼 그 다음날 되시면 이번 주는 아예 안 돼요. 그랬더니 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 여자분 통해 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매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인지 모르고 저희는 작업을 2년 반 동안 작업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친구가 한국 기독교 2단 3담소라는 곳에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봤는데 진짜 거짓말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알아봤잖아요. 제가 매장에 가면서 이제 통화로 물어보고 알아봤거든요. 근데 매장 도착하고 이상한 답변을 받습니다. 무슨 답변을 받냐면 저희가 2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은 작업을 당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신천지일 수 있다. 그러니 이 와이프 친구인 너도 조심해라 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거기다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했더니 하는 말씀이 거기는 신천지다. 거기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그 뭐 성경 공부하던 거기가 복음방이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트센터라는 곳, 어차피 여기 공개가 됐으니까 아트센터라는 곳은 여기는 이제 센터예요. 센터. 복음방 위로 올라가는. 저희는 2년 반 동안 당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희한테 이 장문에 뭐 문자 같은 걸 하나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이제 뭐 2년 반, 저희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신들이 신천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경찰한테 신고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신고해도 우리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신고할 것이다 라는 이런 그런 비슷한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저희가 받아서 이거를 저하고 와이프하고 연결돼 있던 그 아까 말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열 몇 명한테만 보냅니다. 저희가 쫙.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딱 보냈는데 아까 제일 친하다는 그 여자 있죠. 그 여자는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 여자가 반박을 해요. 난 아닌데? 나 신천지 아닌데?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너 거꾸로 너 나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고소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소해라. 근데 네가 신천지면 나는 너에게 나도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거짓말하고 지금 이거를 통화를 한 게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이걸 하고 나부터 연락이 다 끊어졌습니다. 진짜 전부 다. 완전히 다. 저희 매장을 하잖아요. 이 연관된 사람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10명, 그러니까 저희가 10명 정도, 대략 10명에서 한 12명 정도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서 파장됐던 사람들이 3, 40명은 돼요. 근데 이 3, 40명들이 거짓말한 것처럼 그 다음 날부터 이 문자를 보낸 날부터 해서 지금 한 3, 4년 지났는데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의심을 하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저희는 당했잖아요. 당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기가 무섭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뭐 사람은 만나고 살아야죠. 근데 신천지는 진짜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보니까 직업도 속이지, 이름도 속이지, 나이도 속이지.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웃긴 게, 그쵸?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이제 그때 뭐 2년 반 동안 당하고 트라우마가 꽤 길었어요. 저희도 지금은 그나마 괜찮지만 뭐 한 거의 몇 개월 동안 저희도 뭐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와이프는 많이 울기도 하고 했거든요. 여러분도 신천지에 당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신천지가 있다면 정은 필요 없어요. 정은 진짜 안 됩니다. 이 정 때문에 망하거든요. 신천지는 정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무조건 잘라내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의 가정이 파괴되고 진짜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조심하십시오. 빠이빠이. 끝.